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탑3 종목 이야기해보기 전에요. 종목들 리뷰 빠르게 하고 바로 탑3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LRG 넥스원입니다. 자, LRG 넥스원은 후티 반군이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들었던 종목인데, LRG 넥스원이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과 21선까지 모두 이탈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손절을 쳐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자, 제가 항상 강력한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준다? 바로 이 빨간색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친구들이 정말 시장에서 강한 친구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음봉으로 이번 주겠죠? 이 캔들이 이번 주 캔들인데, 이번 주 캔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음봉이지만 아직까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빠르게 손절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 손절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일목균형표 여기 보이시죠?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인 65만 원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털고 나가자,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장과는 정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얘도 뭐 저가가 마이너스 3.2%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종가는 양전을 하면서 플러스 2.22%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주봉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얘는 눌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자, 이 구간대가 얘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25년도 10월부터입니다. 이 구간대가. 여기 이 구간대거든요. 근데 이 구간대를 딱 선 긋고요. 넓게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어느 구간이냐면 항상 여기서 지지를 받던 구간대요. 지지, 지지.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쭉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추세 돌리고 LNF가 추세 돌리고 상승 패턴으로 바뀔 때 저항을 맞는 구간이 바로 또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왜 이 구간대에서 윗꼬리들이 많이 생길까? 당연히 지지 저항을 맞는 되게 중요한 맥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맥점 자리를 어떻게 됐냐? 저번 주에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보시면 계속 여기 위에서 놀아주죠. 자, 항상 뚫기 힘든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줬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이 구간대가 뭐가 되냐면 이 구간대가 바닥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LNF는 눌림목 왔고 또 음봉이 왔을 때는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잡아가셔라,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5.68%까지 하락을 해줬어요.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 1.15%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 종가를 5일선 위에 또 안착을 시켰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주전자재료는 5일선을 타고 가는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주봉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옛날 옛적에 이미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해줬고요. 그 다음은 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눌림목이 왔지만 보시면 주봉상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딱 터치해주고 또 올리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기사나 뭐 뉴스나 이런데 크게 부각이 안 될 뿐 이미 주식 좀 잘한다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대주전자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주전자 재료 눌림목이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담아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일단은 16만 3천 원 이거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거래량들 자체가 계속해서 빵빵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얘가 최고점 찍었을 때 거래량이 이거거든요. 이 거래량.
그런데 최근에 바닥 부근에서부터 추세 돌리면서 요 부분이겠죠. 요때 나온 거래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눌림목 때 절대로 놓치지 말자.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폴라리스 AI 파마입니다.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시장 떨어지고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좀 큰 변동폭은 없었어요. 저가 마이너스 4.03% 찍어줬지만 결국에 종가 마이너스 1.21%로 얘도 보시면 지금 21선 추세선은 그래도 지켜주면서 자리를 마감했다. 이런 부분 보면은 결국에 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 볼 만하다. 요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YJ 링크입니다. 자,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뭐 또 61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 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자리고 지속적으로 리뷰하면서 좀 끌고 가보자.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기상사입니다. 좀 세기상사는 저는 오늘 좀 기대를 해봤어요. 오늘 기대를 했는데 유가 관련 애들이 막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뭐 이렇다 할 흐름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시장이 어지럽기 때문에 똑같이 계속해서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DYC입니다. 자, DY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가 마이너스 0.27%로 시작했는데 고가는 9.66%까지 찍어주고 종가 5.74%로 마감을 해주면서 지금 이평선들 다 돌파한 오늘 종가 캔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분봉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봉에서도 지금은 무릉덩이 윗구간에서 이렇게 무릉덩이 구간대에서 종가를 형성해줬기 때문에 얘도 내일을 좀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한신공영입니다. 자,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얘는 14,100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자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14,400원에 시가 형성했고요. 저가를 14,180원. 자, 80원 차이로 얘는 또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를 15,000원대 형성해줬기 때문에 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디어젠이고요. 자, 미디어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 시가 마이너스 6.75%로 개파락으로 쭉 시작했어요. 근데 보시면 종가 5.63%로 지금 얘 또한 이평선들을 다 돌파해줬다. 자, 분봉에서 한번 보시면요. 자, 결국에 어떻게 돼요? 돌파하고 이탈하고 돌파할 때 들어가자.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구간이 여기잖아요.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넘어서 어떻게 종가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이 무릉덩이 윗구간에서 종가 형성했기 때문에 내일 더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미디어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내일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라고 하면은 딱 수익 실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 ENG입니다. 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좀 속을 많이 썩이던 친구였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시장과 반대로 왔습니다. 시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저가 마이너스 5.46까지 찍었지만 종가는 양전을 하면서 플러스 4.09%로 마감해줬고 얘도 5일선 지금 돌파해줬습니다. 5일선 2641원인데 2670원에 마감을 해줬다. 분봉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무릉덩이 구간까지 들어와서 종가를 마감해줬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 신성 ENG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QSI입니다. 자, QS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큰 폭으로 빠졌고 종가를 마이너스 6% 11,120원에 형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장대양봉 시가가 1,290원이에요. 만약에 1,290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자르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S에너지입니다. 자,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보시면 고가 11.97%까지 또 찍어줬는데 한번 분봉해서 한번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자리, 자, 선 보이시죠? 이 무릉덩이 구간대였습니다. 이 무릉덩이 구간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탈 후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 요 구간대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냐라고 딱 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의 수익 구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0% 수익 구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S에너지도 3월 성공 종목에 이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타 수익률 몇 %? 아닐 겁니다. 내 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어줄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1년 동안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된 겁니다. 우리 기술, 이건 660% 터졌습니다. 7.6배입니다. 7.6배.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때 살 걸. 왜 나는 못 탔지? 그 후에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계좌 못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 차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없이 깨지고 갈리고 피 흘리면서 겨우 완성한 저만의 VIP 보석 신호. 지금 제 화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딱 뜨는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뜨면 그 종목은 이미 세력 매직 끝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 터진 종목들 전부 이 신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보석 같은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시장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순간 개미들 몰려와서 시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분들께만 문자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석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세요. 비용 100% 무료입니다. 대신 딱 선착순 500분만 받겠습니다. 문자 폭주하면 서버 터져서 더 못 받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1분 사이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탑3 종목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 패키지입니다. 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자 보세요. 3월 23일 여기서부터 200일선과 400일선 장기 이평선들 다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84%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저는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체 얘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래량이 살금살금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요. 자, 얘가 또 박스권이었어요. 이 구간대. 얘가 요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렇게거든요. 자, 이때가 기점이 언제냐면요. 25년도 4월부터요. 거의 이제 11개월 정도 한국 패키지는 계속 박스권을 그려줬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상한가로 요 저항대 라인을 돌파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주가가 이 저항대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주봉에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해줬고요. 지금 이번 주 캔들 보시면 종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돌파해줬다. 이런 친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 한국 패키지가 볼린저 밴드 상단과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가 언제냐? 2020년도입니다. 자, 6년이 지나고 나서요. 6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6년 만에 기준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줬다. 이거는 눌림목 가져가야 됩니다. 당연히 위에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요. 얘도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오늘 종가를 여기에요. 여기 선이에요.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그러니까 분봉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 이 라인대입니다. 무릉덩이의 요 저점 라인. 상단 라인도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추세가 좋아서 내일 시가로 갭 뜨고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아 이거 내 종목 아니구나. 우리 종목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관심 종목에서 꺼버리면 돼요. 하지만 아까도 보셨죠. S에너지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패키지도 여러분들이
내일 뭐 위에서 이 무릉덩이 위에서 논다? 그러면은 그냥 거들떠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 이 무릉덩이 저점 돌파하는 구간 이 라인대 그 가격이 얼마냐? 바로 3,100원입니다. 그러니까 3,100원대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관심 종목에만 넣어 두시면서 흐름 지켜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진 L&D입니다. 자, 이 삼진 L&D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200일선과 400일선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악성 매물을 다 뿌리치고 얘가 또 새로운 이제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요. 이 선 보이죠? 이게 121선이거든요. 근데 얘 몇 년 동안 이 121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 해줘요. 종가상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돌파해줬죠.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슬금슬금 이 삼진 L&D를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이구나 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분봉에서 보시면 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 패키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탈 돌파. 자, 삼진 L&D도 여기 이탈 돌파는 이 무릉덩이 저점 그 가격대 여러분들 이 가격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냐? 1158원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잡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굳이 손절을 하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펄어비스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보세요. 3월 10일 날 얘가 72,000원까지 이렇게 찍어줬죠. 자, 이거는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얘네 게임 회사잖아요. 얘네가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를 72,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보시면 하한가를 갔죠. 이날 왜 하한가를 갔습니까? 아니, 붉은 사막의 평점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거 망작이다. 이거는 이 게임 망했다라는 심리로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3일 연속 음봉을 내리꽂죠. 보이시죠? 3일 연속.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이 시기와 현재 시기는 틀립니다. 자, 이때는 오픈 전. 게임이 출시 오픈 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게임 후입니다. 출시 후.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임이 재밌으니까. 결국에 게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소비자들의 재미예요. 게임이 주말 사이에 정말 이 펄어비스, 붉은 사막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평점 또한 기대치 처음에 나왔던 이 평점보다 다시 한번 지금 컨던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점 자체가. 그리고 얘네가 손익분기점이 250만 장이에요. 얘네 게임 한 장이 얼마냐면요, 한 79,000원 하는데 제가 8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 손익분기점이 250만 장인데 지금 얘네가 3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얘네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400만 장에서 500만 장까지 빠른 시일 안으로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만약에 조정이 쭉 와, 그럼 겁먹지 말아라. 일단은 그 기사를 봐야 돼. 그 기사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 400만 장, 500만 장. 이 팔렸다라는 이 기사. 요거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점프합니다. 자, 얘 주봉 보시면 뭐 큰 틀로 보시면 월봉에 14만 5천 원이죠. 이때 14만 5천 원 간 게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게임이 출시된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1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게 펄어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 무너지니까 어떻게 21년도에 무너지고 쭉 주가가 그냥 하향 곡선을 탔죠. 근데 요번에는 어떻다? 요번에는 게임 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후입니다. 후. 이게 전이라고 보면. 그리고 이미 손익분기점 넘겼고요.
자, 주봉상에도 보시면 자, 제가 좋아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 자, 출시 기대감이 안 좋았을 때는 그냥 쭉 하한가를 만들어 보니까 종가 여기서 형성시켰죠. 그러고 나서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올라갔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종가가 여기에요. 근데 3월 9일자 요 캔들과 이 음봉 캔들 있죠. 장대 음봉의 캔들, 요 종가를 다 돌파해 줬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캔들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초가 공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들 인지하시면서 내일 펄어비스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한국 패키지, 삼진 L&D, 펄어비스 세 종목 알아봤는데요. 영상 좋았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